오늘 같은 경우 이제 오토마트 컨텐츠를 일주일 만에 올리게 될 거예요. 저번에 음성 품질이 안 좋아서 우선 좀 사과의 말씀 좀 드리고 오늘도 좀 재미나게 좀 하면 어떻게 보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회원사 차량을 좀 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조금 재밌기는 해요. 약간의 보물찾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가를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해서 낮은 가격의 차량부터 한번 좀 구경을 하는 편이긴 해요. 왜냐하면 사실 회원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상품화가 돼서 이렇게 출품되는 차량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1,000만 원 이상 차량 같은 경우는 시세 대비 확실히 저렴하지 않는 이상 저는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상이 올라갈 즈음에 뭐 입찰을 하실 분이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이 ATS를 입찰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게 6월 8일이에요. 실제로 이제 당장 내일 결과가 나오는 차량인데 이 입찰을 한 이유 중에 첫 번째로 우선 오차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능 점검서를 보여드리기 전에 사진은 뭐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 회원사 차량 같은 경우는 상품화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외판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 외판이 깨끗합니다. 지금 이쪽에 이색 하나 있는 거 말고는 괜찮은 것 같고 여기는 도장이 들어갔던 것 같고 그리고 얘가 사실 사고가 있었던 차기는 해요. 얘가 아마 하우스 쪽으로 판금이었나 교환이 들어가는 차량인데 사실 이런 핸들 같은 것도 상태가 깨끗하고 시트도 괜찮고 키도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뭐 소유자 변경도 뭐 한 번밖에 안 됐는데 뭐 사실상 거의 1인 신조차나 다름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능 정보서 보면 얘는 솔직히 막 엄청 싸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 우선 로커 커버 쪽에는 누유가 있는 것 같은데 휠하우스 아니 저기 그 프론트 케이스는 잘 모르겠어요. 실차 확인을 안 했는데 그냥 안 하고 살 생각입니다. 이거는 가격이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직구로도 고칠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휠하우스 교환한 거는 이제 뭐 얘가 좀 사고가 앞쪽으로 좀 크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저는 어쨌든 얘를 낙찰받으면 처음엔 처분하고 좀 데일리로 탈 차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괜찮아 보였던 게 이제 XF 이제 2.2 디젤인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금액에 낙찰이 될 확률이 조금 높은 차예요. 왜냐하면 얘가 우선 3차고요. 그 다음에 11만 7천 킬로인데 제가 이거 헤이딜러로 조회해봤을 때 타이밍 벨트 쪽으로 아직 정비 이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를 만약에 구매하실 분 같은 경우는 타이밍 체인, 아니 타이밍 벨트를 교환하는 것도 좀 염두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전구 같은 거는 뭐 얼마 안 하니까 괜찮고 뭐 사고가 뭐 조금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뭐 아까 ATS보다는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경고등 들어오는 것도 없고 타이어는 한번 바꿔줘야 될 것 같은 상태기는 해요. 사진으로 얼핏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실사를 안 나가는 차들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게 냉각수예요. 은근히 저 냉각수가 바닥을 치는 차는 저는 좀 거르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키도 얘도 두 개가 다 있고 그 다음에 뭐 검사도 제대로 잘 통과가 됐던 차예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ATS 같은 경우는 헤이딜러로 뜨진 않았는데 얘는 그래도 헤이딜러로 조회가 되는 차라는 거 꼭 번호판 쳐보세요. 시트 상태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그게 그거 같아요. ATS나 얘나.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냐면 키로수가 짧아요. 연식 대비 확실히 짧습니다. 그리고 디젤 차량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 키로수가 좀 많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 얘는 그렇지도 않고 여성 차주분이 되게 깨끗하게 타셨던 차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실 만한 게 이 토러스가 있는데 얘도 5차예요. 그리고 얘도 키로수가 괜찮은데 근데 얘도 사고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좀 앞쪽으로. 리어 패널 판금이니까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사고가 났었던 것 같고 그 이 토러스 같은 경우가 사실 이 링컨 MKS랑 형제 차종이에요. 그래서 하체도 이제 얘가 후기형이어가지고 MKS랑 이제 호환이 되고 근데 이제 MKS에는 이제 2.0 엔진이 없어요. 얘는 에코부스트인데 이거는 이제 링컨에서 많이 쓰는 엔진이기도 합니다. MKZ 아니면 MKC 같은 차량들 아니면 포드 퓨전 2000cc 에코부스트, 익스플로러 2000cc 에코부스트 다 똑같은 엔진이에요. 근데 이 에코부스트 엔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워터펌프 같은 거는 이제 뭐 3700cc 같이 뭐 이슈가 있는 엔진은 아닌데
그래도 이 국산 차량보다 우선 비싸기는 비싸고, 그 다음에 얘가 사실 저는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은 게 이게 SEL이 있고 리미티드가 있어요. 그런데 리미티드가 옵션이 확실히 좋습니다. SEL 같은 경우는 이 기본 옵션이어가지고 솔직히 뭐 휠은 뭐 그냥 그렇다 쳐도 뭐 타이어 저렴하고 연비 좋아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 자세히 보시면 제가 그래도 링컨을 세 번인가 탔잖아요. 저는 이걸 참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 링컨 같은 경우는 핸들 열선이 이 가운데에 있고 여기에 이렇게 통풍 있고 이렇게 열선 있는 건데 얘는 깡통에다가 이 저기 그 THX 스피커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음질이 이제 좀 기대 이하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근데 키는 얘가 또 한계죠. 근데 링컨은 키복사가 생각보다는 좀 단순한 편이기는 해요. 그 제가 모텔 키 장비를 하나 갖고 있는데 저는 그거를 좀 비싸게 사기는 했지만 그래도 진짜 뽕 뽑아서 잘 쓰고 있을 만큼 괜찮긴 한데 개인적으로 링컨 센터에서 키 맞추는 것도 한 알리에서 사다가 한 7만 원 정도면 세팅해 주실 겁니다. 뭐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 같은 경우도. 그래서 뭐 세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절대 사지 마세요. 얘는 뭐 어차피 입차를 안 넣으실 것 같은데 이거 1차거든요. 제가 MKX를 탔어요. 이 1.5세대를 탔는데 그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차가 좀 관리됐던 차예요. 근데 이 차는요. 이 싼 맛에라도 입차를 넣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선 라이트 다 바탕이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도 뭐 범퍼 이렇게 뭐 다 이렇게 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시는 것만큼 무언가의 그게 없어요. 이런 걸 세세하게 찝어주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뭐 엔진 경고등 들어오는 거는 없고 2세대와 달리 1.5세대 같은 경우는 촉매 이슈는 좀 없어요. 그냥 뭐 노후화돼서 그런 것 말고는 없고 지금 여기 뭐 보시면 뭐 딱 봐도 이렇게 로커 커버가 이렇게 누유를 좀 쉽게 보는 방법이 우선 접합부를 보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건조하지만 이쪽은 이렇게 촉촉하게 이 홀 쪽으로 이렇게 무언가 새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휠은 뭐 상태 좋은 차 못 봤어요. MKX 이거 이 연식되는 차들 중에서 저도 휠 바꿨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헤드는 멀쩡한데 뭐 저기 팬이랑 여기 루칸 커버 누유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뭐 사실 만약에 워터 펌프가 터지잖아요. 그럼 뭐 한 번에 되는 작업이기는 해요. 사실 이 엔진 같은 경우는. 근데 뒤에 시트는 생각보다 깨끗하고 뭐 전동 트렁크도 잘 작동하나 보네요. 은근히 전동 트렁크 고장난 차가 많거든요. 이 차가. 근데 얘가 나갔네요. 이것도 고장나면 좀 골치 아픕니다. 싱크 같은 경우도. 절대로 사지 마세요. 애초에 키로수도 너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추천드리고, 추천은 아니에요. 그냥 이거 재미로 보시라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지. 우선 뭐 QM5는 뭐 엄청 싸다는 느낌은 모르겠고, 뭐 미니 쿠퍼도 솔직히 이거 2013년식 480만 원 이거는 너무 비싸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저는 이 차 300 언더여도 입찰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MKS도 너무 높아요. 저도 이 최후기형 페리 된 거를 탔었는데 이거 지금 6차잖아요. 이거 6차면 아마 누군가가 낙차를 포기했거나 뭐 한 번 더 해준 것 같은데 우선 애매해요. 우선 은색이고 그래도 백진주는 이쁘거든요. 근데 은색은 사실 이거 막 시장에서 선호하는 색깔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아까 그 저기 토러스 때 말씀드린 거 여기 핸들열선 들어가 있고 뭐 통풍 뭐 클린 시트 들어가 있는 것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얘네 애매해요. 이 차는 진짜 MKS가 필요하셨던 분이면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MKS는 좀 500 언더로 끊어야 좀 메리트가 있는 차인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는. 그리고 이 미니 컨트리맨 이거 막 싼 맛에 절대로 막 안 나오셨으면 하는 게 제가 N47 디젤은 좀 추천을 드리겠는데 이거 휘발유는 이 오토마트에 올라온 미니들은 이상하게 진짜 엔진 경고등이 기본값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얘도 엔진 경고등이 있을 것 같은 게 아니 진짜 없는 차가 없더라고요. 이상하게 미니 가솔린들이. 이렇게 사진 이렇게 쭉쭉 흘러보시면 그래도 얘는 없네요. 이거 한 10년 넘어간 차들은 이상하게 엔진 경고등이 있어요. 저 이거 봤었던 것 같은데 어디 있었지? 얘였나?
분명히 미니가 엔진 경고등이 들어왔던 차가 있었단 말이죠. 얘도 아니네. 컨트리맨 2011년식인가 2010년 생산이었던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니면 그게 끝났을 수도 있어요. 미니가 또 생각보다 많아요. 이렇게 오토마틱 올라오는 거 보면 얘도 엔진 경고등 지금 들어와 있죠. 근데 이런 거를 당장 여기에는 안 보일 수도 있고 성능 점검서에다가 이걸 써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얘를 그래도 보시긴 보셔야 돼요. 얘가 막 무조건 맹신해야 되는 거는 절대로 아닌데 그래도 보고 입찰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중이라고 돼 있잖아요. 중이라고 돼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상태 좋은데 하실 만한 수준이고 하라고 찍혀 있는 게 좀 복불복이긴 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중인데 하로 찍혀 있는 경우도 있고 진짜 하의 상태여가지고 하로 찍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또 볼만한 게 사실 500 넘어가면 좀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여기 좀 재밌는 거 있어요.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면 970만 원인가 930만 원짜리 벤틀리 있는 거 아세요? 여기 있어요. 이거 지금 몇 번째 유찰인지 모르겠거든요. 저 얘 이거 5차가 천 얼마였을 때 봤었는데 얘 벌써 지금 930만 얘 지금 몇 바퀴 돌았어요 지금. 이 차가 그래도 그 가오다시가 죽이긴 해요. 얘가 원래 랩핑 차였는데 이걸 랩핑을 다 벗긴 것 같더라고요. 와 근데 이 플라잉 스퍼 1세대 2세대는 진짜 이 옆쪽에서 그 깍두기 같은 게 진짜 폼이 미쳤습니다. 근데 얘는 그래도 휠도 제가 이거 무슨 생각도 했냐면 이 차 엔진 헤드 멀쩡하면 진짜 제가 2세대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품차로 써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쯤 주인을 찾아갈지. 제가 사실 이 은색에다가 블랙 포인트 주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우선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휠 스피드 센서 아니면 배터리 때문일 거고 얘도 에어서스가 지금 막 엄청 주저앉은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솔직히 이것도 그냥 방전돼서 그랬을 수도 있긴 한데 그냥 뭐 다 바꿔준다는 생각으로 우선 입찰하시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하기는 하겠죠. 근데 은근히 이게 키로수가 좀 있어요. 근데 성능지는 사실 생각보다 양호한 게 지금 보시면 좀 사고인 게 헤드랑 로커 쪽에는 누유가 찍혀 있어요. 근데 뭐 사고가 뭐 엄청 크게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뒷방하고 이렇게 옆으로 좀 먹은 거 말고는 뭐 크게 이상은 모르겠는데 27만이에요. 27만. 근데 이거 헤이딜러 번호 찍어보시면요. 이거 막 구른 차는 아니에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아끼면서 타시던 분이 어쨌든 중고로 처분하면서 이거 중고로 사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막 탔던 차는 아니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한 2천 정도로도 모자랄 수 있어요. 네, 수리비 예상으로는. 그래서 제가 그냥 2세대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제가 그 배틀리 뭐 산 영상 하나 예전에 찍은 거 있거든요. 네, 그거를 보시면 좀 왜 그런가 이제 납득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나메라 또 좀 탐나는 거 있었는데 파나메라 끝났나 봐요. 990만 원짜리 파나메라 하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일전에 이제 맥시마 그 750이었는데 이거 지금 5차까지 벌써 갔어요. 시간이 이윽고 흘러가지고. 근데 700만 원인데 700이면 뭔가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작년에 저였으면 저 이 차 샀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백이랑 좀 그만 타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아마 이제는 안 살 것 같아요. 그다음에 블라인스퍼 받고 이거는 수출이 나갈 것 같은데 또 안 나가나 보네요. 제가 A8 타던 걸 수출로 팔았거든요. 롱바디는 수출 잘 나간다고 하는데. 파나메라 4S가, 이거는 조금 아쉽긴 해요. 여기에 지금 이제 끝났는데, 그 990만 원에 파나메라가 한 대 있었거든요. 걔는 4S는 아니었고 그냥 S였는데, 좀 구미가 땡기긴 했습니다. 한 19만쯤에 엔진 헤드를 좀 정비를 했었던 차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쪽으로 가면 갑자기 가격이 확 뛰는데 솔직히 좀 빡세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영상이 생각보다 좀 길어졌는데 오토마토 보는 거 별거 없습니다. 근데
제가 차를 어떻게 좀 고르는지, 그리고 어떤 차가 이런 면에서 좋고 어떤 차가 이렇게 해서는 안 좋은지를 좀 이번 주에 한번 정리해서 올려보는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주에 또 이 시간쯤에 이 오토마트 컨텐츠를 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